한 지붕 두 아내는 그렇게 살았다. 내 남편이 내 안방에서 다른 여자랑 히히덕거리는 걸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지만 난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마당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내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16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왔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남편은 25이었고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혼례를 치를 때만 해도 마음이 설렜어요. 넉넉한 살림에 멋진 남편, 아이들을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요. 옥순아, 이리 와봐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난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나를 귀하게 여겼어요. 첫 며느리였으니까요. 시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남편도 내 손을 잡아주었죠.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줄 아들 낳아야 한다. 그 말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설레고 행복했던지.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변했어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온 집안이 축제였습니다. 사내아이라 더욱 기뻐했지요. 잔치를 열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돌이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이가 홍역에 걸렸어요.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결국 작은 숨이 끊어졌지요. 아이고, 우리 손자, 우리 귀한 손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술만 마셨고 나는 그저 멍하니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내 잘못인가 싶어서요. 내가 부족해서 아이를 떠나보낸 건가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조심스러운 기쁨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꼭 건강하게 키우리라 다짐했지요. 하지만 하늘은 또다시 나에게 잔인했습니다. 3살이 된 여름, 큰 태풍이 마을을 덮쳤어요. 순간적으로 불어난 개울물에 아이가.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난 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수 없는 년, 아들 잡아먹는 년.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날이 갈수록 냉담해졌고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 나를 때리기 시작했죠. 너 같은 년은 집에서 나가버려라. 시어머니의 말에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요? 친정에 가면 부모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시집살이는 원래 그런 거야. 참고 살아라. 그런 말뿐이었지요. 입술을 깨물며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아직 딸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문 소리가 들려 누군가 찾아왔나 싶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여자는 20살 정도로 보였고 품에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누구?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달려나와 그들을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귀한 손자가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그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포대기 속 갓난아이를 들여다보며 기뻐하는 모습에 어리둥절했지요. 그때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미소가 있었어요. 옥순아, 이쪽은 춘혜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게 될 사람이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두 귀가 웅웅거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이는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낳은 자식이요. 그 어머니를 데려와 한 집에서 살자는 말이었지요. 안녕하세요, 큰어머니. 춘혜라는 여자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큰어머니, 이제 나는 첩이 생긴 본처가 된 겁니다.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몽롱했어요. 방은
안채 작은 방으로 써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춘혜와 갓난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나는 마당 끝 내 방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다 젖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딸아이들이 들을까 봐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춘혜를 데리고 안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왔어요. 이제 내가 큰 며느리니 춘혜한테 집안일 잘 가르쳐라. 아이는 우리 집대를 이을 손자니까 잘 돌봐야 한다. 시어머니의 말에 목이 메었지만 고개만 끄덕였어요. 춘혜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상황에 놓인 그녀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테지요. 그렇게 한 지붕 아래 두 아내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그런 일상이 이어졌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남편의 관심이 온전히 춘혜에게 쏠렸다는 것이었죠. 아이고, 우리 손자 잘 크네. 이번엔 꼭 잘 키워야 해.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말 속에 내가 아들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비난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내가 잘못해서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편과 춘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 오늘은 내 머리 좀 긁어주세요. 춘혜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춘혜 머리 긁어줄게. 남편의 다정한 대답. 그 목소리는 내게는 한참 전부터 들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어서 춘혜의 낮은 웃음소리, 남편의 거친 숨소리. 베개로 귀를 막아도 그 소리들은 어김없이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이 깰라. 괜찮아. 깊이 잠들었어. 속삭이는 대화,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춘혜의 숨죽인 신음소리까지. 내 가슴은 칼로 에어내는 듯 했어요. 한때는 나를 향했던 그 정이, 그 사랑의 표현이 이제는 다른 여자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켰어요. 눈물이 마르고 나면 가슴에는 딱딱한 돌덩이 같은 것이 남았습니다. 그 돌덩이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엄마, 배고파요. 아침이면 내 어린 딸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5살, 7살의 어린 딸들. 내 전부인 아이들이었죠. 조금만 기다려라. 밥 금방 지을게. 부엌으로 향하는데 시어머니가 벌써 나와 있었어요. 품에는 춘혜의 아들을 안고 있었지요. 우리 손자 밥 먼저 줘야지. 아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게. 시어머니는 내 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손자에게만 정성을 쏟았습니다. 내 딸들은 구석에 앉아 배고픔을 참으며 기다려야 했지요. 어머니, 우리 아이들도 먹을 거 주세요. 조심스레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계집애들은 좀 굶어도 괜찮아. 우리 손자가 먼저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못했어요. 내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 집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손자만 예뻐하고 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워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도록 일을 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검게 타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집에 그 지붕 아래 있지 않으면 됐으니까요. 가끔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야, 정신 차려야 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딸들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에 다시 힘을 내야 했어요. 32,
아직 할머니 소리 들을 나이도 아닌데 이미 한 평생을 산 것 같은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돌아오니 춘애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갓난아이는 그녀 옆에 작은 요 위에 누워 있었지요. 춘애는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 좀 떠다 드릴까요, 큰어머니? 그 말에 마음이 묘했어요. 미워해야 할 대상인데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애는 얼른 우물로 가서 물을 떠왔어요. 덥죠?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인지.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애기는 잘 크니?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나도 놀라웠어요. 춘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잘 자라고 있어요. 보시겠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요 위에 누운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포대기를 살짝 젖히니 통통한 볼을 가진 사내 아이가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두 아들이 떠오르며 가슴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미움은 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또다시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웃음소리, 더 뜨거운 숨소리. 남편이 춘애에게 속삭이는 달콤한 말들까지 들렸어요. 내 사랑, 너무 예뻐.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한때 나를 향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말이 되어버렸지요. 가슴을 움켜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어린 딸이 악몽을 꾸었는지 내 옆으로 기어들어왔어요. 딸아이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그래.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해.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내 자존심이 짓밟혀도 이 아이들을 위해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옹알이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자에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고 남편도 일을 마치면 아이부터 찾았습니다. 아버지 닮아서 튼튼하네. 우리 집대를 이을 아들이야. 남편이 아이를 높이 들어 올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내 아들들도 그렇게 안아주었는데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기억조차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어요. 큰어머니, 춘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어제 장에 가서 아이들 옷감을 샀어요. 큰어머니 딸들 옷도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그 말에 놀랐습니다. 내 딸들까지 생각해 주다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난 직접 해줄게. 아니에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큰어머니 딸들도 예쁘게 자라고 있잖아요. 춘애의 말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집에서 내 딸들에게 관심을 보인 건 춘애가 처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손자만 예뻐했고 남편도 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해가 질 무렵 마당에서 딸들과 춘애가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춘애의 아들도 옆에서 뒹굴고 있었지요. 언뜻 보면 평화로운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삶이 되어버린 걸까? 한 지붕 아래 두 아내. 첩의 아들과 내 딸들이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그날 밤 또다시 안방에서는 남편과 춘애의 사랑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여전히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여보, 내일은 아이 100일이에요. 잔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춘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 불러서 크게 해야지. 이번에는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자랄 거야. 남편의 말에 또다시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번에는이라는 말이 내 아들들을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마치 내 아들들은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세상을 떠난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집안은 백일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요리를 시작했고 남편은 동네 어른들을 초대하러 다녔어요. 춘애는 아이를 위한 옷을 다림질하고 있었고 나는 그저 그 모든 준비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옥순아, 너도 좀 도와라. 뭐 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흠칫 놀랐어요. 네, 어머니. 부엌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 아들들의 백일잔치는 겨우 떡 몇 시루해서 간단히 지냈는데 이 아이의 잔치는 이렇게 크게 준비하는구나. 잔치가 한창일 때 시어머니가 손자를 안고 나왔습니다. 우리 손자 백일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 훌륭하게 자라길 빌어주세요. 모두가 박수를 치고 축하했어요. 남편은 춘애의 어깨를 감싸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고 춘애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구석에서 내 딸들의 손을 잡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엄마, 우리는 왜 저기 안 서 있어요? 큰딸이 물었습니다. 그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리는 여기가 더 시원하잖아. 대답이 어색했지만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치마자락을 꼭 잡고 있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아, 너희는 잘 지내고 있니?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별빛이 반짝이는 것이 대답 같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어요. 이런 밤에는 그저 흐르게 두는 것이 나았으니까요. 문득 발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춘애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큰어머니, 아이가 자꾸 울어서. 왜? 아픈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뜨거운 것 같았어요. 열이 있는 것 같아. 찬물로 몸을 닦아주자.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아이를 간호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도 피곤했는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이의 열이 내릴 때까지 춘애와 나는 번갈아가며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감사해요, 큰어머니. 새벽녘 아이의 열이 내리고 춘애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 이 작은 생명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 춘애와 나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춘애의 방에서 밤을 보냈고 시어머니는 손자만 예뻐했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묘한 연대감 같은 것이 생겨났어요. 같은 남자의 두 여자였지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견뎌내고 있었으니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남편은 의원을 불러오고 춘애는 물수건을 준비했지요. 나는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히고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내 손을 뿌리쳤어요. 내가 아니라 춘애를 불러라. 내 손자 어머니를 불러.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춘애에게 시어머니가 찾는다고 말하고 나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픈 사람을 위한 미음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의원이 다녀간 후 집안은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였어요.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진 탓도 있지만 앞으로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큰어머니, 춘애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계속 손자를 데려오라고 하세요.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니 큰어머니께서 미움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래, 내가 할게. 그렇게 시어머니의 병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춘애는 아이와 함께 시어머니 곁을 지켰고 나는 먹을 것과 약을 챙겼어요. 남편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술을 마시다 들어와 시어머니 방 앞에서 한숨만 내쉬었지요. 한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누워만 계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옥순아, 여기 좀 와봐라. 놀라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춘애는 아이를 재우느라 자기 방에 있었고 남편은 또 술을 마시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무 못됐지. 내 아들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너무 놀라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내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손자만 바라고 대를 이을 아들만 중요하게 여겼구나. 시어머니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누군가 내 아픔을 알아주길, 내 슬픔을 인정해주길 얼마나 바랐던가. 어머니도 그저 집안을 위해 그러셨던 거잖아요. 아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뭐하나. 너무 늦었구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손으로 닦아드렸어요.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내가 겪었던 아픔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았어요. 시어머니는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들어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잡으셨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고 춘애는 아이를 안고 울었지요. 나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슬펐지만 동시에 어떤 화해의 기분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떠난 후 집안의 모든 살림은 내게 맡겨졌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춘애에게 있었지요. 어느 저녁 춘애가 아이를 재우고 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큰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춘애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내가 이제 그녀를 내쫓을까봐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내 자리는 여기 있어. 아이도 있고. 하지만 큰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요. 저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이잖아. 우리 이제 같이 살아가는 법을 찾아보자. 그날 밤 춘애와 또다시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사연을 더 깊이 나눴어요. 춘애도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에 팔려온 것이었고 처음에는 남편이 호라비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와서 보니 내가 있었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처음에는 큰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왜 저를 미워하지 않나? 왜 제게 화를 내지 않나? 그게 더 괴로웠어요. 춘혜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내가 널 미워했다면 이 집은 더 지옥이 되었을 거야.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았겠지. 큰어머니는 참 강하세요.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춘혜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야.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춘혜의 방에서 밤을 보냈지만 낮에는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취해 있었어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하던 그가 갑자기 내 방문을 열었습니다. 옥순아. 오랜만에 들어보는 내 이름이었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못됐지? 취기 때문인지 진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내게 말을 거는 남편이 낯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주무세요. 술 취하셨잖아요. 아니, 난 내가 보고 싶어서. 남편은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 이러지 마세요. 춘혜가 기다릴 거예요. 춘혜는 좋은 여자야. 하지만 너도. 말을 채 잊지 못하고 남편은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오랜만에 남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어떤 감정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나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일은 그저 술김의 한 실수였나 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그래도 남편의 마음 한구석에 내가 남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혜의 아들은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뛰어다니며 집안을 온통 소란스럽게 만들었지요. 내 딸들도 10살, 12살로 자라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딸들은 춘혜의 아들을 동생이라 부르며 잘 돌봐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꽤 야무진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춘혜와 내가 힘을 합쳐 아이들을 키웠고 딸아이들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다 컸네.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미소 지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 내가 버틸 수 있었지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춘혜의 아들은 15이 되었고 내 딸들은 22살의 아가씨가 되었어요. 큰딸은 이웃 마을로 시집을 갔고 작은 딸은 곧 혼례를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일을 하다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급히 데려와 방에 눕혔지만 의원은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진 데다 평생 술을 과하게 마신 탓에 간이 많이 상했다고 했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깨어나실까요? 춘혜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훌쩍 자라 어깨가 넓어진 사내아이였지만 그래도 아직은 눈빛이 맑았어요. 그럼 꼭 깨어나실 거야. 내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니까. 대답은 했지만 사실 나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춘혜는 남편의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나도 약을 다리고 음식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에 대한 감정이 어떻든
그래도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큰어머니, 어느 날 저녁 춘혜가 내 방을 찾아왔습니다. 여보께서 큰어머니를 찾으세요. 놀라서 남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옥순아, 와줘서 고맙다.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으니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신 곁에는 늘 춘혜가 있잖아요. 그래, 춘혜는 착한 아이야. 하지만 내가 정말 미안한 건 너한테야. 남편의 말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원망과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질 순 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나 너무 이기적이었지. 내 아픔은 생각 안 하고 내 욕심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어요. 이제 와서 뭐해요? 다 지난 일인데. 아니야. 늦었지만 말하고 싶어. 내가 낳은 아들들, 내 아들들, 정말 사랑했어. 그 아이들이 떠났을 때, 나도 너무 아팠는데, 그 아픔을 표현할 줄 몰랐어. 남편의 고백에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건 20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 말을 들었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우리 아이들, 잘 지내고 있겠지? 남편이 희미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분명히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 애들은 착한 아이들이었으니까.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춘혜와 나 그리고 아들은 함께 그의 곁을 지켰어요. 서로 손을 잡고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89, 춘혜는 80이 되었어요. 자식들도 다 성장했고 이제는 손주까지 볼 나이가 되었습니다. 내 딸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중년이 되어 자식들을 출가시켰지요. 큰어머니, 증손자 보러 오세요. 춘혜가 작은 아기를 안고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갓난아이는 통통한 볼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집 증손자, 이제는 누구의 핏줄인지 그런 경계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귀엽구나. 우리 집대를 이어갈 아이구나.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품에 안아보았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생명이 내 품 안에서 꿈틀거렸어요. 문득 오래전 내 아들들이 생각났습니다. 벌써 6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그 상처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큰어머니, 허리 아프시죠? 이제 좀 쉬세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춘혜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친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반세기를 함께 살며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온 세월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지요. 나도 이제 좀 쉬고 싶구나. 마당에 나와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지붕 두 아내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머니, 딸들이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마당은 금세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춘혜도 나와 함께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어머니, 이건 아주 옛날 이야기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도 못할 거예요. 춘혜가 깊은 주름진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세상이 많이 변했지. 내가 16에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여자는 그저 참고 살아야 한다고 배웠잖아. 지금 아이들은 그런 삶은 상상도 못할 거야. 후회 없으세요, 큰어머니? 춘혜가 문득 물었어요. 후회? 글쎄,
어떻게 살든 후회는 있는 법이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식들, 손주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내 인생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싶어. 춘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동반자. 한때는 원수 같았지만 이제는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큰어머니, 우리 참 이상한 가족이었죠? 춘혜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세상에 이런 가족이 또 있을까? 한 지붕 두 아내. 요즘 세상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지. 하지만 누구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 우리만 알지.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가득했고 여든이 넘은 춘혜와 나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두 노인네가 된 우리는 이제 같은 주름, 같은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아, 보고 있니? 엄마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단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오며 내 희끗한 머리카락을 쓸어갔어요.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삶은 참 이상한 거예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무뎌지고 원수 같던 사람과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지붕 두 아내. 지금 세상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젊은 날의 꿈과 희망은 다 포기하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텼던 세월. 할머니, 이야기해 주세요. 증손자가 내 무릎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할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옛날 옛적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요. 아이의 말에 춘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어요. 옛날에는 말이다. 세상이 지금과는 아주 달랐단다. 여자들은 참는 게 미덕이었고 남자들은 글쎄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지.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행복했냐고? 그 긴 세월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단다. 너희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 살아서 너희를 볼 수 있어서. 춘혜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큰어머니, 저녁 준비할게요. 춘혜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도 따라 일어서려 했으나 무릎이 아파 잠시 얼굴을 찌푸렸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춘혜가 내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함께 부엌으로 향하는 우리의 뒷모습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한 지붕 두 아내의 이야기는 이제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타들어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참아야만 했던 그 시절. 하지만 그렇게 견뎌낸 세월 끝에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내 인생은 비록 처음 꿈꾸던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감사함을 느낍니다.